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0월 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을 끝으로 또 3일간의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인지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으로 갈수록 시장에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코스피는 0.08%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03%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약보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면 어제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지수가 강하게 낙폭을 보여주었던 만큼 이틀 동안 하락이 제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네이버와 카카오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이 나왔네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5%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이쪽 섹터는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조금은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오늘은 이쪽 섹터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게임주는 약세 흐름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어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는 8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10월 들어서는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지 못한데 역시 기관의 강한 순매도와 함께 오늘은 외국인까지 모두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카카오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과 개인의 양매수로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연기금이 지금 3거래일째 지난 10월 5일을 제외하면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하락이 제한이 된다면 조금은 관심있게 쳐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자, 최근에 20만원을 한 차례 이탈했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의해서 다시 20만원을 복구했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0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삼성전자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자동차 관련주가 포함이 되었네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아, 삼성 SDI, 만도, 현대유아,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차하고 하단에 보시면 대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를 많이 매수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종료된 미국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S&P 500도 0.8%, 그리고 나스닥은 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의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물론 상승으로 마감됐지만 지수가 고점 대비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꼬리를 달고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S&P 500까지 모두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한편으로 뒷심이 부족했던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 큰 힘을 불어넣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전장에 비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보여주었던 코스피 저점 2900 초반이죠. 저는 지금 시점은 매수의 관점으로서 많은 종목들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도 최근 구간에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매도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산업과 업종들, 그런 테두리 내에서 종목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업종과 지금 관심 있는 산업들, 그런 섹터 내에서 종목을 선별한 뒤에 매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철저하게 수익률을 조금 짧게 잡고 조금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보시면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윙 투자할 때 최소 3에서 5%, 많게는 10% 초반 정도? 그 정도 내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매수했던 산업이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전체가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작더라도 조금은 만족할 수 있는 수익률을 가져보는 것이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구간이지만 앞으로도 지수가 갑자기 밀리는 구간, 이런 구간이 자주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2년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장기 투자 종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지수가 밀리는 순간이 온다면 수익 실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매수했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10월 1일날 최초에 매수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10월 5일날 한 차례 지수가 빠질 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수가 많이 반등이 나왔고 또 지금은 밀리고 있지만 오전장에 상승이 나오면서 10% 넘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컨텐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국내 컨텐츠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이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했던 거였고 그리고 저는 계속 관심에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만족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온다던가 또 매력적인 위치가 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매수 관점을 가져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피 지수가 9월 말부터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단기간에만 10% 가까운 주가의 하락이 나왔는데 물론 이런 경우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낙폭 과대 종목들 혹은 그동안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가정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고요. 왜 첫 번째 가정을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 않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했었고 또 일반적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구간에서 강했던 종목이었다면 당연히 추가 매수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보이지 않은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었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그런 종목들은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반대로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 들어 SK 하이닉스가 그런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손실적인 종목을 추가 매수하게 된다면 내 자금이 묶일 수가 있고 묶이는 자금의 크기도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들, 그런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드라마 콘텐츠 기업들 단기간에 10%의 수익을 내고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매수할 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반드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만약 여러분들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셨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빠르게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니까 어떤 관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기업까지 업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속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대형주가 많고 단기적인 업황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장기 투자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사이클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인지 단기 투자인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시장에서 주도 업종인지 그리고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인지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촬영 시점에 주가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물론 여기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락할 수 있는 폭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대한민국의 수출 성적하고 코스피 지수의 차트 관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을 한번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어제는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 특히 코스닥은 3%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결정적인 이유가 부채 한도 연장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어제는 실제로 미 상원에서 부채 한도를 12월 3일까지 연기하겠다. 여기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오전장에 잠시 국내 시장에게도 조금은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전날 더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또 비슷한 시점에 오랜만에 중국 시장도 개장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승 탄력이 일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우려했던 재료, 한 가지 크게 우려했던 재료가 뒤로 밀렸던 만큼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작년에도 9월달과 10월달은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어요. 이게 계절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을쯤에는 시장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연말로 갈수록 시장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관적으로 볼 때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볼 구간이다.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폭보다는 상승할 폭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3일간의 연휴가 있잖아요. 그때는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